자, 2부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27일 한국당이 2차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1차 했을 때보다는 2.5배 정도 더 와서 한국당 주장으로는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난주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를 몸을 던져 맞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국민들의 초관심사로 부각시키면서 싸울 수 있다라는 야당을 모습을 부각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정권은 지금 이 패스트트랙 등과 관련해서 한국당 해산 청원을 그 똘마니들로 하여금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30만 명이 넘게 했다. 정상적인 국민 중에 한국당 해산 청원 이전에 이런 거를 야당과 합의를 하지 않고 별도의 청와대 직속 특별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 더 나아가서 선거에 관한 룰을 저 마음대로 만드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그런 민주당도 해산하라고 같이 해산 조치를 청원하면 모를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 쇼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한국당 해산을 왜 청와대에 청원합니까? 그것도 말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를 다시 시도할 거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 의문은 지난 금요일 날 이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을 그냥 밀어붙여서 처리하면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까지만 하고 일단 입구에다가 머리만 들이밀고 거기서 스톱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럴까? 왜 신속하게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 갖다가 또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또 밀어붙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 진여사당 합의가 됐으니 최대한 빨리 관철시키겠다고 말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인 월요일 오늘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열어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부를 수습할 수 있는 며칠간의 말미를 주는 척하는 명분 축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총력 저지한다 해서 지금 너댓게 조를 짜서 이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개특위 회의장을 한국당이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는데 사법개혁특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회의실을 옮겨가며 기습회의를 열고 있어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어디에 가나 하고 그 위치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이 39명이 고발을 했고 한국당에는 갈비뼈 골절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게 지금 2명이 있다 그러고 국회법 이 통과를 폭력을 써서 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 관련 법에 의해서 다 지금 고발하겠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가 전자로 이렇게 이 발의를 하는 것, 또 전자로 특위위원 교체하는 것은 다 정당하다. 그리고 바루를 쓴 것도 불가피한 조치다. 이러면서 팩스 기물 파괴에 대해서 또 그냥 있지 않겠다 그러고 심지어 20명의 고발자 중에는 한국당의 보좌관 2명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국회의 의사 진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부분은 엄중 처벌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방해한 자를 엄중 처벌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편법으로 병원에서 사인하고 팩스로 주고받고 전자 발의하고 이런 부분은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소 고발은요, 어차피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런 신경 쓸 것 없이 다 잡아가라 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자가 고장 민정수석밖에 안 되는 자가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 이 금요일 날 밤에 11시 18분에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 166조,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136조, 그리고 141조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이 나경원 등 의원 18명, 보좌관 등 2명 해서 총 20명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라는 겁니다. 조국 글은 겉보기에는 법률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맥락상으로 한국당이 이 조항을 위배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살 수 있다라는 협박을 대통령이 또나니가 직접 했습니다. 민정수석이요. 자,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고발하면 사법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청와대가 수석이라는 자가 이 상대 당을 자극하고 반발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도 이 버릇 못 고치면 아마 지금 심각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조국의 이런 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예단을 했다. 지금까지 쓴 글 중에 최악이다. 조국이 옛날에 박근혜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 다른 게 뭐냐.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마치 청와대가 시켜서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당의 행태에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 참모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고발하면 사법 절차가 해결할 건데 왜 민감한 일을 이렇게 수석이 반발할 명분을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고소 고발이나 패스트트랙 통과 시도가 그야말로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국이 총지사령탑이다라 이렇게 인정되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연히 건드려서 한국당의 투쟁 명분만 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공연히 교체하려다가 한국당의 투쟁에 대한 명분을 마련해줬다. 자, 여야 4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똘마니 정당 3당이 합의할 때는 김관영이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 전혀 몰랐다. 뒤통수를 맞았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조차도 정리가 안 되니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요. 바른미래당 내부가 정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이 이 동선에 대해서 민주당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6일 날 박지원이 목포로 갔답니다. 지역구에.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박지원이가 지금 이 패스트트랙 통과에 대해서 또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6일 날 그렇게 이 사법개혁 태기가 왜 할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바른미래당이 철수했는가가 지금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날 보면 밤에 9시 20분에 이 사법개혁 특위가 민주당의 주도하에 기습적으로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8명, 바른미래당의 1명은 이제 바른미래당의 임재훈이라고 권은희 의원 대신에 임명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명이고, 그래서 이상민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했고
표결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11명이 필요했는데 바른미래당의 최이배가 들어오고 있었고 국회로 지역구로 가려던 평화당의 박지원도 용산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만 기다리면 성원을 채워서 통과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회의하고 20분쯤 지나서 상황이 돌변했는데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한 임재훈 의원이 오늘 회의에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대 양당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석하겠다. 그러면서 회의장을 돌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재훈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특보단장을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아마 승계를 해서 2018년 10월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국회의원을 16대 총선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게 아니라 아마 오세정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하게 되면서 승계한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임재훈 의원이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덜 알려진 의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석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안철수의 영향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임재훈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탈을 하니까 민주당도 매우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회의에 참여한 임재훈 의원이 왜 자리를 떴을까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정계특위 의원들의 반발이 사개특위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개특위가 열리는 부분은 정치개혁특위 부분이 지금 다른 새 야당의 요구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해 주기로 하는 대가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갖다가 합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법은 사개특위,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요.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통과가 무난할 걸로 비춰졌는데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이 김동철, 김성식 두 명인데 이 두 사람 다 찬성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통과에. 그런데 26일 날 열릴 정개특위에 이 두 의원이 다 불참을 하고 김동철은 아예 광주 지역구로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김동철 의원 측은 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되자 김 의원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성식 의원 또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던 사람들도 무리하게 김관영이가 지금 오신환 그리고 권은희를 바꿔치기 하니까 최입의 임재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런 상황이 작용해서 이 사개특위조차도 지금 스톱이 된 거 아니냐. 당초에 무리 없이 열릴 걸로 생각했던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개특위만 열려서 이렇게 통과되면 바른미래당은 그야말로 얻은 것도 없이 빤만 맞은 격이 되죠. 욕 죽도록 먹으면서 이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욕을 먹으면서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김관영, 권은희 사보임이 패스트트랙 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서 또 공수처 법안 등과 관련해서 개인이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어서
그거를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야지 아무리 여야가 대립한다고 해서 번갯불에 콩고아 먹듯이 통과시켜서는 되는가라는 게 소신이죠. 그러면 그 소신을 들어주면서 좀 서로 논의를 해서 안을 조정해야지 민주당이 만든 안을 나머지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승민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학규, 김관영이가 오신환, 권은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이룬 사보임을 그대로 원상 복귀시켜서 이들이 한마디로 특위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 내부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일했다. 한국당 전략에 말려들었다. 지도부가 끌려가는 것 같다. 김관영이 믿다가 지금 왜 이렇게 됐냐. 25일에 왜 우리가 국회의원과 진입을 시도해야 되는지를 설명도 듣지 못하고 밖에 몸싸움하러 불려나왔다. 공수처법, 선거법 등이 접수된 건지 안 된 건지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탄핵 사태 이후에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갤럽 조사로 24%가 나왔고 또 리얼미터 조사로 오늘 아침에 31.5%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4%가 갤럽 조사에서 하락을 해서 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득실을 따져보면 한국당이 유리하고 민주당이 지금 패배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웰빙에서 6탄 점거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미지가 달라진 한국당. 그래서 나경원이 같이 죽고 같이 살자라고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황교안 나경원 투톱 리더십이 안정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짜 단식한다고 욕먹을 때에 비해서 한국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언론들이 한국당이 멀놀이나 득실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언론의 분석에 의한 득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언론들 중에는 한국당이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시간 끌기 어깃장 작전, 두 번째는 웰빙 정당 모범생 이미지 탈피, 장외 투쟁으로 보수 세력 결집 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어차피 못 맞는 퍼스트 트랙을 최대한 버텨서 불안 요소를 부각시키고 지금 여권 4 정당이 여권 정당 야권 1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언론들이 한국당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시해도 돼요. 무슨 한국당에 1시간에 10,000명씩 해산하라고 국민청원이 온다. 이런 거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 한국당이 떠난 자리에 쓰레기가 있다 이런 보도라든지 한국당이 뭘 파괴했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고요. 밥그릇 내놓겠다라는 민주당, 밥그릇 지키겠다라는 한국당. 그래서 민주당은 의석에 손해가 있어도 패스트트랙 가겠다. 그런데 한국당은 그 밥그릇을 목 내놓겠다. 다르죠. 민주당은 오른손에 있던 밥그릇을 왼손인 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에 주어서 어차피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상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거고 한국당은 그 뭐 밥그릇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정감, 신선함, 품위 이런 거는 장점이다. 신동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탕 워딩, 잔 실수는 약점이다. 제목글이, 메시지, 감동이 없다. 결사항전, 실천력이 없다.
잦은 실수도 이렇게 결국 무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황교안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장애질패로 돌파한다. 그런 부분인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날 한국당이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무대 밖으로 무슨 이 가수들 이렇게 쇼하듯이 돌출 무대를 뽑아가지고 런웨이처럼 만들어서 저쪽 끝에서 손을 흔들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정치가요, 지나치게 이렇게 희화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숨 건 투쟁인데요. 이런 식으로 런웨이 무대를 만들어서 걸어온다? 제 살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당이 싸우고 있는 의제 자체가 패스트 트랙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민주당을 진두지휘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안건입니다. 한국당은 그걸 막겠다고 몸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청와대가 공격하고 한국당이 지키는 방어의 싸움입니다. 이 방어로는요, 방어를 해내면서 내부 단결이다, 투쟁의식을 고양시켰다, 국민들에게 무슨 한국당의 잘못된 이미지를 개선했다, 황교안, 나경원의 모범생 웰빙 이미지를 이렇게 청산한다.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런 걸로 버틸 수 있겠느냐. 자, 한국당은요, 이런 투쟁의 와중에서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뭘로 반격하냐? 반격할 거리가 한두 개입니까? 한국당은 북한 석탄 정제유, 밀수, 밀 반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겠다. 폭로하고 터뜨리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투쟁을 해서 폭로해 나가겠다. 그리고 윤규건을 못 잡아 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또 손혜원을 아직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검찰,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매일 터뜨리면서요, 여권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패스트 트랙은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어만 계속 하겠다라고 가다 보면 솔직히 여권은 방어입니까? 저들도 공격을 하면서 이 방어하는 한국당의 모습을 장악한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서 부각시키면서 양비론 비슷하게 끌고 가면서 결국은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도모하고 있어요. 물론 조작이지만은 최근에 문재인 지지가 40%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이 대립을 통한 지지층 결집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전부 결집을 해서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문을 지지하게 만드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 또 중간쯤이거나 한국당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밥그릇 싸움처럼 인식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로 지금 이렇게 잘 방어하고 있다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공격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당의 백력이 120명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가 방어만 합니까? 매일 하루에 한 건씩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